오늘은 각기둥의 전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했던 것에서 5개념이 하나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18쪽의 내용인데요. 도형을 보고 평면 도형을 찾아서 기호를 써보세요라는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강의로는 나와 마만 맞다고 했는데 여기 다 각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다 도형도 평면 도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나, 마, 바가 되는 것입니다. 자, 평면 도형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각과 직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각이라는 게 도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이 각이라는 것도 한 점에서 이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면 도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각기둥의 전개도를 알고 각기둥의 전개도를 보고 어떤 도형인지 말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 34쪽인데요. 자, 지금 학생들이 각기둥 모양의 상자를 잘라서 펼치고 있습니다. 삼각기둥과 사각기둥 모양의 상자를 가위로 잘라서 펼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자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치고 있습니다. 자, 상자의 모서리 부분을 가위로 잘랐는데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은 이런 전개도를 보고 이 전개도가 어떻게 삼각기둥, 사각기둥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연습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상자를 처음 모양으로 다시 접을 때 서로 맞닿는 선분끼리 같은 색으로 표시해 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약간 위쪽에는 진한 노란색이 있고 밑에 쪽에는 약간 밝은 노란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각각 다른 거라는 거 참고해 주고요. 여기 옆에면 보니까 보라색으로 색칠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개도를 접었을 때 보라색 부분이 만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초록색은 또 이렇게 전개도를 접었을 때 초록색끼리 만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전개도는 이렇게 접을 수 있는 부분은 점선으로 안에 그려져 있죠. 그리고 바깥쪽 부분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 놓은 그림을 각 기둥의 전개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개도가 삼각 기둥으로 바뀌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는 연습, 그런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교과서 35쪽에 세 가지의 전개도가 나와 있어요. 삼각 기둥을 만들기 전에 삼각 기둥을 만들 수 있는 것과 만들 수 없는 것을 예상해 보세요. 자, 그래서 가와 다는 삼각 기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삼각 기둥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준비물 2번에 전개도를 뜯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만나는 부분을 또 색깔별로 표시를 했고요. 삼각 기둥을 만들 수 없는 거는 난데 여러분 이걸 접어보니까 밑면이 위쪽에서는 이제 위쪽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위에 두 개나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 기둥을 만들 수 없는 이유를 이거를 필기해 주세요,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접었을 때 밑면이 서로 겹칩니다. 위쪽에서 밑면이 서로 겹쳐요. 두 번째, 밑면이 되는 면 두 개가 같은 방향에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위쪽에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밑면이 없는 게 삼각 기둥을 만들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삼각 기둥이 되게 하려면은 전개도를
어, 위쪽에 있는 삼각형 면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그리면 되겠죠? 자, 35쪽 밑에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물 3번 전개도를 뜯어서 한번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활동을 통해서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접었을 때 각기둥이 되는 전개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다와 라는 전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지금 밑면의 모양을 보니까 오각형이에요. 그래서 오각기둥이고 라는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이기 때문에 육각기둥이겠죠. 그리고 라는 옆면이 6개, 다는 옆면이 5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와 나는 각기둥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 없는 이유는요. 자, 가는 접었을 때 두 면이 서로 겹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밑면이 오각형이죠. 그럼 옆면이 5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옆면이 4개라서 각기둥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 없는 이유를 필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번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배웠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어떤 도형의 전개도인지 이름을 써보세요. 여러분, 먼저 밑면의 모양을 보세요. 밑면의 모양은 지금 삼각형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각기둥의 이름은 삼각기둥입니다. 자, 접었을 때 평행한 면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삼각기둥에서는 밑면끼리, 위아래에 있는 밑면끼리 평행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밑면인 지읒, 치읒, 이응과 밑에 있는 밑면인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평행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접었을 때 선분 기역, 니은 한마디로 옆에 있는 옆면의 모서리입니다. 접었을 때 선분 기역, 니은과 맞닿는 선분을 찾아 써보면 선분 시옷 비읍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의 높이와 길이가 같은 선분을 모두 찾아 써보세요. 여러분, 입체 도형의 높이와 길이 같다는 건요, 한마디로 옆면의 모서리입니다. 그래서 그 옆면의 모서리가 이 삼각 기둥의 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분 기역 니은, 그 다음에 치읓 디귿, 그 다음에 이응 미음, 선분 시옷 비읍 이렇게 우리가 높이의 그 선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수학 교과서 34쪽입니다. 각기둥의 전개도를 알아볼까요? 1번, 각기둥 모양의 상자를 잘라 펼쳐봅시다. 여러분, 왼쪽에는 삼각기둥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사각기둥입니다. 상자의 모서리를 잘라서 이렇게 펼쳐놨어요. 이렇게 우리가 펼쳐놓은 것을 우리가 전개도라고 하잖아요. 그쵸? 준기의 상자를 펼쳤을 때 모양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5학년 2학기 때 우리가 직육면체 전개도 그리는 걸 공부했었는데 이렇게 접혀지는 부분은 점선으로 그리고 점선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지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이제 실선으로 그렸습니다. 그쵸? 여러분, 상자를 처음 모양으로 다시 접을 때 서로 맞닿는 선분끼리 같은 색으로 표시해보래요. 여기 이 선분이랑 이 선분은 맞닿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다 서로 맞닿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전개도를 잘라서 모았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서로 만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여기 부분은 어디랑 만나겠어요? 이쪽 부분은 여기 끝에랑 만날 겁니다. 그쵸? 이쪽 부분끼리 서로 만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이쪽이랑 만나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쪽 부분이랑 만날 겁니다. 그쵸? 이렇게 각각 만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놓은 그림을 각기둥의 전개도라고 합니다. 자, 이건 삼각기둥을 이렇게 잘라 놓았네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자유자재로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를 머릿속으로도 그려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전개도를 보면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상 훈련을 해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이번 단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잘랐을 때, 이런 옆면들이 모아져서 삼각기둥을 만드는 것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삼각기둥의 전개도를 알아봅시다. 여러분, 준비물 준비물 두 번째 거가 필요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을 꺼내서 선생님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준비물 2를 사용하여 삼각기둥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전개도를 가지고 삼각기둥이 실제로 만들 수 있는지 준비물을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아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라가지고 모아볼 건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찢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종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약간 유연하게 해줘야 됩니다. 잘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왔다 갔다 이렇게 잘 해서. 여러분, 선생님은 미리 이렇게 잘라봤어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정지하고 한번 스스로 준비물을 꺼내서 잘라보세요. 삼각기둥 전개도 보니까 친절하게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접을 수 있는 부분이죠. 선생님이 첫 번째 가를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데 한번 접어봤어요. 자, 삼각기둥이 완성이 됐네요. 그쵸? 이렇게 삼각기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밑면이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전개도였습니다. 네, 가는 아주 잘 됐고요. 두 번째, 나를 보니까 이렇게 접어봤는데요. 선생님이 여기 밑면이 이렇게 겹치네요. 그쵸, 여러분? 원래 밑면 하나가 여기 뒤로 가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밑면이 이렇게 겹치게 되어서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나 전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밑면 부분이 밑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도 삼각기둥을 잘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밑면이 마주보고 있게끔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 그런 전개도였습니다. 자, 삼각기둥을 만들 수 없는 전개도는요, 나였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지금 밑면이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밑으로 가야지만, 둘 중에 하나가 밑으로 가야지만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전개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렇게 밑면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겹치게 된다는 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3번. 전개도를 접었을 때 각기둥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 각기둥의 이름을 써봅시다. 여러분, 선생님이 먼저 각각의 이름을 한번 먼저 적어볼게요. 가는요, 밑변이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각기둥이라고 하면 되겠죠. 나는 이제 오각기둥이에요. 그쵸? 여기가 이제 오각형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자, 이렇게 오각형이라는 거 보이고, 여기도 오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오각기둥입니다. 자, 여기는 밑변이 지금 육각형이에요. 그래서 육각기둥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잘라놓은 준비물 3번을 뜯어서 봤는데요. 이렇게 또 여기 접혀지는 부분에는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사각기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접어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겹치네요. 그쵸? 옆면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옆면이 이렇게 겹쳐요. 그쵸? 여기는 빈 곳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개도를 잘못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탈락입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오각기둥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각기둥의 이거 오각형의 변의 개수가 5개잖아요. 그럼 옆면이 5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건 몇 개예요? 4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옆면이 하나가 부족하네요. 그쵸? 이렇게 옆면이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탈락입니다. 자, 세 번째 오각기둥 밑면이 이제 오각형이에요. 자, 보니까 이렇게 잘 접어보면은 오각기둥이 완성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옆면의 개수를 보니까 5개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합격입니다. 이거는 전개도를 잘 만든 것이겠죠? 자, 라번 보겠습니다. 육각기둥인데 옆면이 6개가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모아보니까 조심히 잘 모아보니까 이렇게 육각기둥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옆면이 6개가 있네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렇게 육각기둥을 잘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와 나는 안 되고 다와 라는 각기둥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익힘책 22쪽입니다. 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 놓았더니 다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펼쳐 놓은 그림을 우리가 전개도라고 배웠습니다. 전개도. 자, 위에 그림을 접으면은 여러분, 이거는 모든 면이 다 직사각형이에요. 한마디로 사각기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각기둥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밑면이 뭐 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밑면이 이렇게 이 두 개가 밑면이 될 수도 있고 기준은 여러분이 정할 수 있다는 거. 이 사각기둥에서는 밑면을 뭐 이것을 밑면으로 해도 되고요. 그쵸? 그리고 이거를 밑면으로 해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좀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2번 전개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도형이 되냐면요. 여기 지금 밑면이 지금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삼각기둥이 되겠습니다. 삼각기둥. 자, 전개도를 접었을 때 선분 기역 니은과 여기 기역 니은과 맞닿는 선분은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순서가 여기 기역이 첫 번째고 니은이 두 번째잖아요. 기역이랑 만나는 게 시옷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니은이랑 만나는 게 비읍이에요. 이 순서를 맞춰서 기역과 대응되는 게 지금 시옷이죠. 선분 시옷. 그 다음에 니은과 대응되는 게 이거 비읍이에요. 선분, 시옷, 비읍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선분, 비읍, 시옷이라고 쓰면은 그게 감점 요소가 돼요.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순서를 대응 변의 순서를 잘 맞게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전개도를 접었을 때 면, 디귿, 리을, 미음과 만나는 면을 모두 찾아 써보세요. 여러분, 디귿, 리을, 미음과 만나는 면은요, 이제 만나는 면, 이제 옆면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보니까 면, 옆면을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치읓. 기역, 니은, 디귿, 치읓. 그 다음에 두 번째, 면, 치읓, 디귿, 미음, 이응. 그 다음에 면, 이응, 미음, 비읍, 시옷. 이렇게 옆면 3개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전개도를 접어서 각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삼각기둥이에요. 삼각기둥에 일단 둘레의 길이부터 보겠습니다. 한 각각의 변의 길이를 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8cm인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8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도 지금 4cm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8이면은 여기 짧은 쪽이 지금 4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4가 됩니다. 그리고 긴 쪽이 5cm인 거니까 이제 여기가 5cm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높이는 뭐예요? 9cm입니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cm니까 여기도 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거랑 만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cm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4번. 다음 조건은 아래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각기둥을 설명한 것입니다. 조건을 보고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여러분, 옆면은 모두 합동이래요. 옆면이 모두 합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각기둥의 높이는 4cm래요. 여기가 4cm래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마지막 조건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48cm라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런 수학 문제 풀 때는 우리가 명탐정 코난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는 겁니다. 자, 먼저 이거 육각기둥이잖아요. 그쵸? 육각기둥인데 모서리는 몇 개냐면요. 모서리의 개수를 보니까 위에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면에도 모서리가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면에도 모서리가 6개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이거 전개도 보니까 이렇게 접었을 때 이런 게 다 모서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접었을 때 이게 육각기둥이죠? 이런 게 다 모서리예요, 그쵸? 이런 게 다 모서리라는 겁니다, 그쵸? 위에 있는 모서리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모서리는 이런 게 다 옆에 있는 모서리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옆에 있는 게 모서리고, 자, 밑에 있는 모서리는 뭐냐면 이런 게 밑에 있는 모서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육각기둥이 있을 때 모서리는요, 위에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면에 모서리가 또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밑면에 모서리가 6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각기둥의 높이가 4cm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 4인 겁니다. 그쵸? 다 4예요. 이 모서리의 길이가. 여러분, 모서리가 6개고 다 4cm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옆에 있는 모서리의 그 길이의 총합은요, 24cm가 됩니다. 왜냐면은 4cm 곱하기 4cm가 6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6을 하니까 24가 나오죠? 그러면은 모든 길이의 합이 48이니까 지금 위에 있는 모서리, 밑에 있는 모서리
이거 두 개 더한 게 24라는 겁니다. 그쵸? 48 빼기 24가 이렇게 위에 있는 모서리, 밑에 있는 모서리 합이 24가 되고, 그러면은 이거 두 개가 똑같은 거니까 나누기 2를 해보면은, 자, 24 나누기 2를 하니까, 자, 12cm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밑면에 있는, 이 모서리의 길이를 다 더한 게 12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6개니까, 여기가 다 2cm인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밑면 한 변의 길이가 2cm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우리가 샅샅이 분석해 보면서 마치 명탐정 코난이 된 듯한 추리력으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